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을 위해서 임영웅님의 깜놀, 또 근황,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공개 영상이 또 하나 공개가 됐죠? 당연히 뉴스 기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님의 LA 숙소가 새롭게 공개가 됐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수호씨만의 시각으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게요. 아마 놓치셨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쭉 보면 임영웅님이 이번 LA 공연에서 얼마나 좋은 숙소에서 지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면 미국에 딱 도착한 임영웅님의 모습,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드 문의가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자동차를 미리 해운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미국에 보낼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한참 전에 보내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한국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하고 동일한 모델을 렌트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 자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 렌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LA 현지에서 같은 모델의 차량을 렌트해서 타고 다닌 것 같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차를 저기까지 타고 간 거 보니까 아끼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렌트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딱 숙소에 도착을 해서 이른 시각에 도착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필요했을 것 같고, 이 LA 콘서트를 할 때 보면 연말 시상식 때까지 임영웅님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잖아요. 거기에 앵콜 콘서트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촬영하면서 LA까지 갔으니 아마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좀 축적되어 있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쭉 가면 너무 겉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숙소인데 이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LA를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좀 좋은 저택들이 있는 이 동네에 가면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 도로변 쪽에는 다 이렇게 보이시죠? 나무로 쫙 다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설계를 해 놓고 집안에 들어가고 나서 집안 안쪽에는 이런 나무가 없이 안쪽 방향으로 뻥 뚫려 있죠. 그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임영웅님이 묵었던 숙소도 이렇게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나무가 굉장히 숲처럼 우거져 있었다. 그리고 탁 숙소에 들어왔는데 야, 이거 거의 밀림이죠, 밀림. 네, LA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초목들을 이렇게 막 인테리어로 해놓는 곳은요, 그것이 자가가 됐건 숙소가 됐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정말 슈퍼스타의 면모처럼 제대로 된 곳에서 숙소를 잡은 거죠. 그리고 힙한 카페가 많고 스트릿 샵이 많은 곳.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조깅, 러닝을 하다가 탁 쉬어가는 이 카페의 모습마저도 너무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정말 스타의 삶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신발은 나이키다. 역시 임영웅님의 나이키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나이키 측에서 임영웅님과 좀 이렇게 광고를 좀 진행해 볼 때도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참 아쉽죠. 어찌됐건 이렇게 굉장히 힙하고 저도 참 놀러 가보고 싶은 이런 장소에 우리 임영웅님이 충분히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LA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장소도 아마 임영웅님이 많이 현지에서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쭉쭉 넘어가 보면 풀숲 속에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장소에 임영웅님의 숙소가 자리를 잡았죠. 자, 그리고 보면은 시작부터 좀 웃깁니다. 들어가자마자 임영웅님이 신발을 신어야 되냐 벗어야 되냐 막 고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LA건 미국이건 대부분 신발을 벗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LA가 LA 내에서도 조금은 나뉠 수 있지만 LA 도시 자체가, 로스앤젤레스 자체가 서울로 치면 좀 강남구처럼 굉장히 비싼 동네입니다. 도시 자체가 비싸요. 그런데 이 LA 자체에서 이 신발을 신고 정말 러닝을 하지 않는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밖에 있는 흙을 밟을 일이 잘 없어요. 아스팔트를 걷는 일은 많지만 요런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 신발 밑창이 깨끗하겠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신발을 신고 안에까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발장 같은 것도 외부에 잘 없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임영웅님은 들어와서 바닥이 너무 깨끗하니까 신발을 탁 벗고 들어오는 유교보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숙소가 온통 대리석 바닥에 막 미술 작품도 걸려있고 끝내줍니다. 정말 우리 슈퍼스타가 성공을 제대로 했구나. 근데 임영웅님이 좀 약간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왜냐면 저라면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면 정말 와,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라는 기분을 느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임영웅님은 일단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야, 침대가 높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100% 만족하지는 않아요. 왜인가 하고 봤더니 그냥 숙소가 깔끔하더라, 넓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필요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주방 옆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쫙 넘어가면서 바로 이 공간이었죠.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 있는 숙소들, 특히 뭐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지만 L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느껴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호텔이라던가 펜션 같은 곳에 가지 않으면 느끼기 힘든 수영장이 딸려있는 집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신발을 딱 내려놓고 밖을 딱 쳐다보는데 그래, 이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딱 연결되어 있는 대저택. 이런 엄청난 곳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숙소에 머물면서 콘서트를 준비했다. 그러니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이고, 임영웅님 이렇게 많이 성공했고 많은 영웅시대가 응원했는데 진짜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5편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역시 임영웅님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안도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요번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숨김없이 일부러 뭐 검소한 척을 한다던가, 일부러 막 허례허식이 있어서 막 엄청 허세를 부린다던가, 이런 장면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아티스트가 가진 현재의 위치 그대로 숙소라던가 일상생활이 공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콘서트 하기 전까지 여기 있는 게 맞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야 되겠다 라고 딱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모습들이 요번 주말 토요일날 방영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 모조리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LA 콘서트 무대도 조금은 펼쳐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건 무대도 무대지만 임영웅님의 이런 무대 비하인드,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숙소에서 지냈었고 일상생활이 어땠고,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임영웅님의 이런 카페에서 여유있게 앉아있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 장면 하나하나가 뭐 그냥 완전히 막 그냥 화보 아닙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이 정말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굉장히 여유있는 삶과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맞이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촬영하기 위해서 임영웅님은 3주 가까이 현지에 더 있다가 팬분들보다 더 뒤늦게 귀국을 했죠. 그래서 아마 3, 4, 5편에 등장할 임영웅님의 이런 사막에서의 모습들, 여행지에서의 모습들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자면 1편 때는 KBS의 어떠한 공영방송사의 원칙을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KBS의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하는 모습들부터 요리를 만드는 모습까지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2편부터는 임영웅님의 LA에서의 생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특히나 2편에서는 신곡 발표와 더불어 LA 콘서트, 그런데 3편에서는 임영웅님이 사막도 돌아다니고 그 LA 현지에서 정말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들이 대거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1편보다 2편이, 2편보다 3편이, 아마 5편 갔을 때쯤이면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집착하는 게 아니라 1편 때의 시청률보다 더 높은 시청률이 기록될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존재하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도 신곡에 대한 또 깜짝 화보가 공개가 돼서 아주 그냥 반응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신곡이 6월 5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6시에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노래가 요번 주 토요일날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공개가 되는 거죠. 와,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제가 예측했었던 이 앞선 모습의 이 자켓을 가지고 제가 예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는 요 가죽 자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이 기존에 착용하던 가죽 자켓과는 또 그 느낌이 다르고 선글라스부터 이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까지 와, 그야말로 화보입니다. 화보. 이게 실제 앨범 커버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찍었다 하면 그냥 화보가 되어버리니 이 멋진 파도가 뭔가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 청년의 느낌이 아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막 쳐오는 이 해변에서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만 봐도 아마 요번에 뮤직비디오 형태로 신곡이 공개되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더욱더 멋진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님이 이렇게 숙소에서도 멋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현재 위상과 위치가 격상되어 있는 증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새로운 집 구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번에는 행복한 아침 채널 A에서 임영웅님의 이번 펜트하우스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행복한 아침은 임영웅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록적인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던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리고 임영웅님이 과거에 출연했었던 인연이 깊은 방송사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행복한 아침에서 임영웅님의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아예 영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최근에 마포구 합정동의 아파트를 임영웅님이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나아가서는 연예인들의 경우 홍대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숙소로서도 의미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은 초고층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그러면서 현찰 전액 매입을 했다. 굉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팬분들이 요즘 부동산 하락세인데 임영웅님이 구매한 집이 혹시라도 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실 것에 대비해서 지난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자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이거를 이렇게 현찰로 구입했다라니 임영웅 씨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를 이 패널들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과거 자기가 알기론 임영웅님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지 않냐라고 말을 하자 이 최정화 기자가 맞다. 예전에 임영웅님이 작은 월세방을 살았는데 이 당시 때 주인집에서 새들어 살던 월세집이었는데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냉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2년을 보냈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폭염을 견디며 2년을 살았다. 약 2년 동안 지냈던 집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지내던 당시에도 임영웅님은 바퀴벌레도 나와서 바퀴벌레를 잡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 페인트 칠을 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정부 치며 살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을 굉장히 비관하고 내가 가수는 무슨 가수야. 다 때려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영웅님은 역시 꿈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었던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 월세방에서도 정을 붙이며 살아가면서 열심히 방송활동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면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히기도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말 좋은 51억 원의 펜트하우스.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근데 이곳에 임영웅님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해서 들어갔다. 그 얘기가 방송으로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공신화 때문이에요. 임영웅이란 가수가 과거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었는지 이것을 이 행복한 아침에 나오는 기자분들, 앵커분들, 진행자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그리고 방송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임영웅님이 생활고로 힘들었었다라는 건 아마 연예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요번 이 펜트하우스 구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임영웅님이 힘들었던 시절에서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굉장한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멘토고 이것이야말로 시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기자분들이 막 극찬을 해내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살아있는 성공신화와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소시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임영웅님의 유튜브 수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 프리한 닥터에서 나왔던 내용이 정정보도가 되지 않는 바람에 뭐 한 달에 10억씩 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번 행복한 아침에서도 아쉽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정보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정정보도가 됐다면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정정된 내용으로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를 직접 운영해보지 않으면 그런 내부적인 사항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별로도 사실 굉장한 격차가 나기 마련인데 심지어 유튜브를 직접 운영해보지 않으면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금액이 어떤지 어떤 형태로 수익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을 이런 방송 프로그램 그것도 임영웅님과 인연이 깊었던 행복한 아침에서 방영했다라는 건 충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으로서 이번 아파트 구매건이 방송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신곡 발표를 불과 6월 5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신곡 발표를 하면서 많은 어린 영웅시대 분들이 벌써 이 신곡 발표가 있는 그 주에 음악방송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1위에 등극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6월 달에 누가 복귀하는지 아세요? 자, 바로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합니다. 자, 이제 D-Day 이틀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고 하루 전에는요.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그룹의 정규 3집 앨범이 선주문량만 493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K-팝 역대 기록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뒤, 그러니까 6월 2일입니다.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한 게 바로 하루 전날에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해요. 근데 이미 선 주문량만 493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지금 K-팝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컴백하는 6월 5일 날 음원 발표가 있는데 딱 정면 승부가 되잖아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이제 활동을 쉬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경우도 저는 있었는데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그룹이 지금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면서 컴백을 앞두고 있고, 특히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은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우리나라 3대 기획사죠. YG, SM, JYP. JYP는 어디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수 박진영 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획사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과거 원더걸스, 2PM, 2AM, G.O.D부터 정말 쟁쟁한 유명한 가수들이란 아이돌은 다 배출한 곳이 바로 JYP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이 컴백을 하면서 선 주문량만 수백만 장이 팔렸으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하고 완전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많은 어린 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6월 5일 날 발매되는 그 주 주말 쇼 음악 중심 인기가요. 이곳에서 임영웅님이 1위에 등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임영웅님은 정규 앨범이 아니라 일단 음원 하나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예상으론 6월 안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정식 발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스트레이키즈가 6월 2일 날 앨범 발매를 하지만 보통 앨범 발매하면 최소 6개월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달 말일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1차전이 바로 이번 임영웅님의 신곡 발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차전에 엄청난 전쟁터가 바로 그 주 방영될 음악방송 프로그램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음악방송 때 임영웅님의 노래가 후보곡으로 딱 등록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본방사수를 하면서 실시간 투표, 사전 투표 참여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임영웅님의 이 신곡이 딱 발표가 되면 후보로 등록될 경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엄청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이키즈 팬덤 내에서도 가수 임영웅님의 컴백을 이미 예상을 하고 방탄소년단과 승부를 벌였던 그 임영웅이다. 그러니 우리 가수 스트레이키즈가 가수 임영웅과 영웅시대분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더불어서 그 달에 발매될 앨범까지 우리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우리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은 이미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예능 대세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32주 1위.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2,500만 득표수를 받았다. 자, 2,500만 명이 영웅시대일 수는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2,500만 득표를 받은 솔로 랭킹 결과만 봐도 영웅시대 분들의 이 투표 화력은요 2,500만 명분의 역할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당 100이란 얘기예요. 만약 영웅시대 분들이 25만 명이라면 이것은 한 명당 1000명의 역할을 해내는 셈이고 250만 명이라면 한 명당 100명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이 실제 존재하는 팬덤의 규모보다도 더 엄청난 활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그룹과
충분히 승부를 벌여볼 만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팬분들의 활동은 끊이지 않습니다. 임영웅 팬카페 영웅바라기 대구 동구청에 백미를 기탁했다. 바로 대구, 포항, 영웅시대 분들인데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 팬카페 대구, 포항, 영웅시대 분들이요. 영웅바라기 회원님들께서 대구 동구청을 방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10kg 백미 100포대, 이게 무려 250만원 상당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이걸 기부한 이 팬클럽 회장님이 가수 임영웅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듯이 지역사회에도 나눔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에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에 이 동구청장님께서는 이 영웅바라기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독거 어르신 가구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는 한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격화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위상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쉬지 않고 제가 바로 연달아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수호씨의 목소리 상태가 또 살짝 맛이 갔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그럼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